자, 이번 장은 프로젝트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품질 관리는 총 3개의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8.1이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8.2가 품질 관리 프로세스, 세 번째가 품질 통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첫 번째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은 기획 프로세스 그룹이고요. 두 번째 품질 관리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고, 품질 통제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특색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은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 품질을 통제하는 방법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실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면서 계속 개선하는 활동, 그러니까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거고요. 세 번째 품질 통제는 그대로 이행을 했더니 과연 제품이나 프로젝트 품질이 제대로 달성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품질 통제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먼저 8.1 품질관리 계획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에서 품질 요구사항이 뭐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PMBOK에서는 프로젝트나 인도물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그리고 품질 표준을 정한다라고 했죠. 식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그 요구사항이나 표준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요구사항과 품질 표준을 정하는 거라는 것은 뭐 기능이나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목표나 표준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활동 프로세스, 즉 테스트나 리뷰 이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들도 여기서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산출물은 뭐예요? 품질관리 계획서,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품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매트릭스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매트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매트릭스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선 바로 이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표기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품질 매트릭스는 다른 말로 하면 품질 척도 지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또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다 라는 품질 척도와 지표를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품질 관리 계획서와 품질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풋 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프로젝트 헌장이 참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젝트 헌장에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품질 관리 방법을 쓸 것이냐, 또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요 프로젝트에서 승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승인 요구사항이 품질 수준을 이 정도로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승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품질 목표, 품질 표준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헌장에다가 품질 관련된 목표나 성공 기준을 아예 명시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품질 관리 계획에다가 품질 표준이나 목표 또는 성공 기준을 거기다 명시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내용들이 필요로 한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요구사항 관리 계획이에요. 요구사항 관리 계획은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들 중에서도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도 품질관리 계획에다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관리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리스크관리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관리 절차 수립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는데, 영향이라는 것 자체는 뭐 일정에 대한 영향, 범위에 대한 영향, 원가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품질에 대한 영향이 크냐, 작냐, 보통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해서 다시 오른쪽에 보면 리스크 관리 계획서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의된 리스크에 대한
영향, 그 중에서도 품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그 리스크, 어느 정도 품질 영향을 미치면은 그건 높은 영향이다, 낮은 영향이다, 보통 영향이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여기다 명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참여계획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 또는 요구,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품질관리 계획서에다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범위기준선이 있는데, 범위기준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프로젝트 범위기술서, WBS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WBS에서 나오는 인도물들에 대한 어떤 품질 표준이라는 목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에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 또는 어떤 인수 기준이라든지 제품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이슈들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정사항 기록부가 있습니다. 가정사항 기록부에는 어떤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나 품질과 관련된 표준, 관련된 어떤 중요한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사항도 반영을 해야지 되겠고요. 또 품질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이나 품질 통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또 요구사항 문서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 요구사항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이 있는데요. 이 리스크 관리 대장에는 리스크 목록이 있습니다. 이 각종 리스크 목록들 중에서 보면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들이 그 중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는 이러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품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품질 관리 계획을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자 목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고 그들의 품질의 요구사항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또 반영을 해서 품질 목표 표준, 그 다음 품질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기업 환경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정부의 품질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분야별 품질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우리 프로젝트의 품질 표준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계 또는 국가적인 그러한 규정이나 표준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산출물이 바로 품질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럼 품질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품질에 대한 목표,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품질 목표나 어떤 표준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품질 관리하는 절차나 지침이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프로세스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나 품질 통제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나 제품의 품질 수준이나 또는 인도물,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여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또 부적합 제품이나 또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지, 시정 조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품질 통제도 마찬가지예요. 품질을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품질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그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밖에는 이제 그 범위관리 계획 수립에 이렇게 참고가 된다라는 건데, 그쪽으로 인풋이 된다는데, 여기에는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품질 정책이나 방법론, 표준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나 제품 범위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범위관리 계획 수립할 때 범위관리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 범위 확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범위 확인 프로세스에서는 인도물을 인수, 억셉트해야 되는데 그 억셉트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바로 품질관리 계획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원가 산정 프로세스가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이 원가 산정은 우리가 원가를 추정을 할 때 품질 관리를 할래도 품질 관리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이나 자원 투입에 필요로 한 그런 품질 비용 이런 것들도 원가 산정할 때 반영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자원관리 계획 수립에는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다. 언제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자원계획 수립할 때도 참고해야지 되겠죠. 그 품질관리 계획서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리스크 식별을 그랬는데요. 품질관리 계획서에 만약에 품질 표준이나 목표 이런 방법 이런 게 특별한 방법이나 품질 목표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품질 관리해야 되겠다. 그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또는 이러이러한 수준의 품질 목표나 품질 표준을 설정했다. 그런 정도 달성하려면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겠다. 이런 리스크 식별에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달관리 계획 수립하는 데도 반영한다라는데요. 조달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조달할지 여부를 어떤 품목을 조달할지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여기서는 입찰문서 request for proposal 같은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 달성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품질 목표나 표준을 맞춰서 입찰 문서나 입찰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에다 또 그런 것들이 품질 수준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는 업체 선정 기준을 미리 정했는데 업체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또는 이러이러한 품질 표준을 지키는 업체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달관리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업데이트 중에 범위 기준선에 대한 업데이트인데 만약에 특정한 품질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런 활동도 WBS 즉 해야 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 품질 매트릭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도, 품질 척도나 품질 지표예요. 즉 프로젝트 속성이라든지 제품 속성 이런 것들과 품질 통제를 통해서 그러한 속성을 준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품질 매트릭스 즉 척도 지표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품질 관리와 품질 통제에 필요해요. 그래서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는 왜 필요합니까? 프로젝트나 인도물을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이때 이러한 측정 방법 이 부분은 이렇게 측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의 기초로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실상 이게 품질 통제죠. 품질 통제에서는 품질 제품이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들이 여기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속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 또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품질 매트릭스 즉 품질 척도나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검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은 기타 이제 요구사항이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품질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이해관계자 품질 관련된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도 업데이트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품질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제목인 품질 관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목은 프로젝트 품질 관리죠.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이름은 그냥 품질 관리 뒤에다가 프로세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자,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에서 품질 정책을 반영해서 품질관리 계획서를 실행 가능한 품질관리 활동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품질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품질관리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즉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과거에는 이제 품질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품질 보증이라는 것과 보다는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품질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품질 요구 사항이나 품질 통제 측정치를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질 표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때 프로세스 감사라든지 이런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품질 개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제품 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으로 개선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품질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변경 요청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및 평가 문서, 그러니까 품질 목표 달성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기대 사항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시정 조치나 권고 사항이 들어가는 품질 보고서,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보죠. 그래서 우선 품질관리 계획서가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나온 품질관리 계획 수립의 산출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도물과 또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품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품질 목표나 품질 표준, 품질 수준을 정의하고 그 목표나 표준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제품에 불량이 뜨더라, 이런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수정하고 시정 조치할지,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유지 방법, 그 품질 수준을 정의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품질 관리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품질 통제 측정치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다음 프로세스는 품질 통제의 산출물이에요. 품질 통제를 통해서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 제품을 검사하고 테스트한 결과물이 바로 품질 통제 측정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나 인도물, 이런 것들은 품질 분석 평가 결과인데, 우리가 8.3에서 품질 통제를 통해서 제품 검사나 테스트를 했더니 문제가 많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 관리를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 통제 결과 테스트했더니 테스트나 검사를 했더니 잘 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품질 관리를 통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앞에 품질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서 나온 품질 매트릭스, 즉 품질 지표,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인도물에 대한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 그다음에 개발이나 개선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즉 이 여기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는 평가는 지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갖고 우리가 개선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는 주로 각각의 하나하나의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오버롤한 리스크를 다루는데요. 그 오버롤 리스크 중에서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중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반영해서,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프로세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변경 요청. 그래서 품질 정책이나 또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나 절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요청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변경 요청이 발생하면 당연히 각종 계획도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및 평가 문서가 나오는데, 이 테스트 및 평가 문서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그 품질 목표 달성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용 점검 목록, 전용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품질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한다든지, 또 세부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그 세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품질 통제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품질 보고서가 나와 있죠. 이 품질 보고서는 품질 기대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시정 조치나 권고 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군데 쓰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에 쓰인다 그랬는데요.
프로젝트 여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품질 이슈라든지 개선을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품질 통제 프로세스에 그 품질 통제 측정치에 대한 그런 요약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품질 통제에 대한 결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요약돼서 이 품질 보고서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이제 감시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품질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나 권고사항, 시존 조치, 품질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종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프로젝트 단계 종료나 프로젝트 종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품질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완료됐는지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단계를 종료할지 프로젝트 종료할지를 판단하는데 그 정보들이 이용이 돼야 되겠죠. 품질 요구사항이 수준이 달성이 돼야지 프로젝트가 끝나건 아니면 단계도 끝날 수가 있겠죠. 범위 확인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범위 확인에서는 제품 인수를 해야 돼요. 그 제품 인수가 범위 확인에서는 대표적인 그런데 제품에 대한 억셉트를 할 때 우선 품질 수준이 완료가 돼야지 제품으로서 나중에 범위 확인을 통해서 억셉트 해야지 되는 그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보고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에서는 왜 필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이슈나 또는 프로세스 개선 사항 등 이런 품질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 조치를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품질 관련된 이슈나 전달 사항이 배포가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달 통제는 조달 관리죠. 쉽게 얘기하면 조달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업체들이 제대로 우리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셀러라고 얘기하는 업체들, 판매자들이 규정을 벗어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그 판매자의 그런 그 규정이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정해진 품질 절차나 프로세스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감시하고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참고해야 될 그러한 문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품질 관리는 실질적으로 예전엔 품질 보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보다는 좀 확대됐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제품을 검사하기보다는 좀 더 여기 도구미 기법에는 감사 또는 개선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품질 정책이나 궁극적으로 프로세스나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프로세스인 8.3에 해당되는 이 품질 통제에서는 그 프로세스 중심이 아니라 제품 중심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맞는지라든지 테스트,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세스는 품질 통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통제는 우리 PMBOK에서는 품질 관리 활동의 실행 결과를 감시한다.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고 산출물들이 제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의 기대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프로젝트 결과가 품질 표준에 부합되는지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요구사항이나 품질 목표 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미흡할 때는 시정조치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때는 이제 테스트나 또는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함을 수정한다든지 부족한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그 통제예요. 그래서 통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플랜이죠. 계획 대비
결과, 실적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고 계획들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품질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과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제대로 안 되면은 뭔가 시정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요청이 필요하겠고요. 즉 시정 조치라는 게 결함 수정을 포함하는 시정 조치죠.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검증, 오케이 하는 검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품질 통제 방법이 나와 있는 품질 관리 계획서가 당연히 필요해서 이 계획서대로 통제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 품질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품질 계획 수립을 통해서 나온 프로세스에서 결과물이 되겠죠. 품질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 즉 8.1에 해당되는 품질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서 품질 관리 계획서와 또 품질 매트릭스, 지표,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이 품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프로젝트나 그 제품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측정 방법, 준수 확인할 방법.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속성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측정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에 해당되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산출물인 테스트 및 평가 문서는 이제 품질 목표 달성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통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점검 목록을 이용한다든지 세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을 통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앞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인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죠. 실행을 통해서는 실행을 하는 인도물이 나와요. 그 인도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물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각종 검사,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승인된 또는 아니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인도물은 범위 확인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인수된 인도물이 되죠. 인수된 인도물. 그래서 이 인수된 인도물은 다시 어디로 가요? 최종적으로 종료하는데 이런 부분이 완료됐구나 확인하는데 쓰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범위 관리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성과 데이터가 있는데요. 작업성과 데이터는 통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통제 프로세스를 거치면 작업성과 정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작업성과 정보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거죠. 또 인도물에 대한 것들을 검사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함이 있다 그러면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정 조치 또는 결함 수정 같은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 변경 통제를 수행을 통해서 승인된 변경 요청들이 있어요. 그럼 승인된 변경 요청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 수정이나 또는 어떤 개정된 작업 방식이나 개정된 일정 이런 것들이 승인된 부분이 있다면은, 특히 이제 결함 수정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돼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것도 똑같이 검사 및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도 똑같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됐구나, 구현이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갖고 작업 성과 정보에 들어간다든지, 또 제대로 구현이 됐으니까 오케이 검증, 결과적으로 검증된 인도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품질 통제 측정치가 나오는데, 검사한 결과죠. 검사 결과, 테스트하고 검사 결과 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품질 매트릭스에 따라서 검사하고 측정한 결과치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 바로 이전에 8.2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라는데, 이 품질 통제 활동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평가를 해서 여기서 품질 관리에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그럼 개선하면 어떻게 개선할지, 이 개선 여부를 또 판단하는 품질 통제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치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